최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직접 보셨던 서상기 정보위원장 얘기도 네. 들어봤고 또 회담에 직접 참석했던 이재전 전 장관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계한 대표가 보시기에는 그 진실 공방 좀 어떠세요? 진실은 존재할 테고요. 네. 진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데 만약에 NLL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면 지금 그 당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장관급 회담이나 장성급 회담들이 쭉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NLL 문제는 우리는 명확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정하게 양보하는 발언을 했다면 양 국가에서 당연히 협상 테이블로 이 문제를 가져 나와서 야 그럼 어떻게 양보할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방 한계선이 이제 동해도 존재하고 서해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한 의제로서 다루어졌겠죠. 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이제 서상기 위원장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의 태도나 또 발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특히 국정원이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그 자료가 실제로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이 됐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박영선 이제 의원 쪽의 발언에 의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된 이 부분의 폭발성을 훨씬 더 키운다 이게. 참 그래서 좀 참 걱정이고 오히려 대선전으로 돌아간 이런 상황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다른 이슈는 지금 다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파괴력을 여당 내부에서도 또 국정원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주요한 폭로전의 하나로 참여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에 중요한 폭탄으로 이제 쓰여졌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여야가 확실히 갈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가 이제 비로소 턱 밑에 온 거죠. 합의를 다 해온 상황인데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기소라는 측면에서는 야권이 불만이 있고 기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여권은 좀 위기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촉발 자체는 박영선 의원의 시나리오론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대대적으로 지금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파괴력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들이 이제 냉정하게 볼 겁니다. 당장은 이제 또 보수 진보는 아니어서 이 참여정부에 대한 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설왕설래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이 NLL 문제의 파괴력은 사실은 이게 이념 공방 이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미 여권, 야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NLL은 영토선이다. 그게 맞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정부 참여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건드려진 바 없다. 전문을 까도 좋다. 이미 그건 12월에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복귀하고 있는 거거든요. 6개월 후에. 그럼 여당이 이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결국은 부관 참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거사 바로잡기냐? 그럼 지금 이 문제의 논란이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다 고인이란 말이죠. 남북 정상들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이미 현재 민주당 혹은 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다 이 문제로부터 그렇게 구속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궁금하기만 하고 의혹만 증폭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절차를 거쳐서 원문을 다 보자. 오늘 전해지고 있는 얘기들은 다 발췌된 텍스트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원문 전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컨텍스트를 알아야 그 텍스트가 워딩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학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국정조사가 어렵다면은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과거에 뭐 과거사 진상규명위 혹은 의문사 진상규명위 이런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혹시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건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는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든 해도 되는데 그게 왜 6월 임시국회 지금 6월 3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말이죠. 민생 현안, 다급한 현안 많이 있고 특히 이 국정원의 지금 이 선거 개입 사건은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을 앞에 놓고 여당이 NLL 공세를 대대적으로 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불순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아니냐. 예. 그럼 NLL 문제를 야권이 지금 얘기한 대로 원문을 까자. 근데 그것이 절차적으로 어렵다면 합법적 절차를 밟자. 혹은 그리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자. 이러한 절차를 합의하는 게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올 가을에 하든 내년에 하든 그게 NLL 문제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각을 예.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는 광화문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대학생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거리로 지금 제야, 시민, 학생들이 국정원 문제로 거리로 뛰어나가는 걸 막아야 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뒤늦게 위원회들을 다 발족하고 있고요. 불과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는 이 새로운 정부 3.0 비전 발표를 할 때 국민을 중심에 놓고 개방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거기에 핵심이 지금 국정원 사건이 놓여 있다. 네. 개방과 공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혁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따라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NLL 문제는 조금 냉정하게 보면 여야 국민 모두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인철 교수께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6월 국회가 사실은 뭐 민생 국회 됐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이게 지금 이제 그 한국 정치에 그 좀 신중치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함을 좀 보여주는 또한 신뢰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이제 박영선 의원이 좀 신중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조사는 그 그렇죠. 절차상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문제고 국민적인 그 검증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반영하면 될 것을 괜히 NLL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국정원 개혁의 어떤 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네. 그 문제도 다른 이슈로 그 NL이라는 이슈를 끌어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국정원 조사 문제를 가지고 했었어야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아쉽지만 더 이제 큰 문제는 과연 이 NLL 진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이미 정권 초기부터 계속 드러났었던 대북 관계의 어떤 변화의 요구라든지 또 그것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정부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런 상황에서 이 NLL 문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뭐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무슨 근거의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정략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그냥 다시 싸움을 걸었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또 저 아쉬운 게 박영선 의원도 의원이지만 사실 국회 그 정보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는 지금 6월 국회 회기 중에 문제를 터뜨릴 그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정보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변화 요구를 받고 있는 현재 대북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한미 관계, 뭐 한중 관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또 국정원을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함으로써 현재 국정원이 처해 있는 어떤 궁지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이게 그냥 NL이라고 해서 최 대표님 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다 고인이 된 그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을 또다시 불러 일으켰고 네. 이건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서민들 다시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이게 다시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새누리당에게 장기적으로 더 해가 더 많다는 아주 불리하죠.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이 몰고 가면 제가 이제 그 진짜 휘발유를 지금 붓고 있다.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또 원칙, 법에 의해서 풀어야 될 것은 법에 의해서 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혼재가 된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국정원 인식이 어떻습니까? 국가기관이 고유의 정보수집 업무를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다.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제 당시 국정원장이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NLL 문제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인식할 때 국정원의 고유 사무와 업무와 관련된 것이 맞느냐. 특히 MB정부와 철저하게 단절을 시키고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할 박근혜 정부에서 NLL 문제에서 MB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단순히 공방을 하는 것이 무엇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 전에 네. 각자 국가기관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태도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정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오히려 새누리당에 큰 독이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당장 그 27일부터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이것이 블랙홀처럼 빨아먹으면 예.
한미 정상회담이 윤창중 사건 때문에 묻혔듯이 이 중요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이런 중요치 않은 이미 과거에 한번 거쳐 넘어갔던 것이 다시 이 사회 이슈가 되어서 대한민국 역사를 6개월 전, 1년 전으로 되돌려놓는 이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가 가야 된 방향이냐.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들 조금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다, 논쟁을 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된 참에 그냥 아예 깨끗이 공개하고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전제로 깔고 이거 공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물론 이제 그 원본 공개는 뭐 국회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거고 예. 하지만 또 이제 그 쉽게 과연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예. 좀 뭐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현재 한국의 어떤 대북관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국정원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 굉장히 이제 국가 경영을 바로 세우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라면 지금 이제 바로 국회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동시에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그걸 꼭 국정조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원본 공개하자라고 하는 조건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진행하면서 바로 동시에 원본 공개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뭐 선조사 뭐 그다음 후공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정치 공방이 계속될 거다. 예.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소모전을 계속 또 지속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보기 좋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동시 공개와 조사 실시하는 게 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까이죠. 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문제가 결부될 수 있냐면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정치적인 공방에서 폭로전에 쓰여지긴 좋은 소재이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대통령 후보 당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무장지대의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안을 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NLL 문제, 영토선의 문제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전제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한마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이 대북회담에서의 정책 의제라고 하는 것은 서해에서 문제가 많아 왔으니 교전도 있고 또 어민들도 있는데 중국 배도 들어오고 이 부분을 서해 평화지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뭐 실현되지도 않은 아닌데. 그렇다면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묶여 있고 만약에 개성공단이 아니라 남북 경협을 파주 분산해서 만들겠다. 그럼 서로 이제 이 영토선에 대한 아주 이 신경전 사이에서 그 중간 지점 어딘가 이제 평화지대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역대 정부는 다 해왔고요. 현 정부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앞으로의 정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마다 저 서해에 있는 NLL만 가지고 문제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정상회담 까라. 국경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대통령이 얘기했나 하는 것들을 다 그때마다 오픈해야 되면 지금 이 사례는 굉장히 앞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진실 공방의 문제 전에 국민들이 원하면 사실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격이나 국익에 좀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진실로 원한다면 보여주고 그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참에 뭐 합의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과 관련된 국가기록원에 현재 보관되고 있는 30년간 묶여있는 이 내용을 3분의 2 동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논란, 남북 문제 앞으로의 진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그 원본을 꺼내와야 된다는. 지금 국정원을 누가 믿습니까? 국정원을 누가 믿으면 거기서 국정원에서 가져온 원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췌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구조상으로 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공방에 가면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그 자격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 안에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들을 다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정원이라는 일개 기관이 여기 나와서 실제로 원본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참 국민들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 토론을 하면서 아주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 현재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이에요. 선거에 개입했던.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은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초기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과거의 국정원과 다르게 조직 개편도 했고요, 이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복무
기강 지침도 세우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 국정원과 현 국정원이 뒤섞여 버리면 예. 이 NLL 공방 때문에 결국은 현 정부는 그 역풍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이제 분별 없이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예. 더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질문을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열람을 시키느냐 마느냐는 일단 국정원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세훈 전 원장은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남재준 원장은 가져가서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정세적인 요소가 뭐 작용을 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금 그 국정원 이제 그 대선 개입 문제가 그 뭐 대학생들이 이제 다시 막 시국 선언을 하고 또 거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촛불 시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심각한 좀 정권 안보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국정원 이제 대선 개입 문제를 그것으로 인한 정권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였느냐?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 문제를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차별 두고 그 지난 정부 시절에 그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갔으면 될 문제인데 그렇죠. 이것을 괜히 이렇게 이제 그 정권 과도한 저는 이제 그 정권 안보 의식이 작용한 건 아니냐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도 사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단순하게 침묵을 지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또 그것이 미진하다면 특검까지도 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면서 또 그 정권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정원의 이런 그 여러 행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그 통제나 제어를 좀 지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후보 시절에 지금과 같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모르고 어쨌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다. 야당의 또 폭로전이다. 뭐 이제 이렇게 갔던 것은 그 당시 인식은 정확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결국 이제 2차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2월 16일 날 그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그것이 실제로 대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면 사실상 그 당시에 인식했던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선 의지가 보이면 네. 이것이 지금 당장 야권 일부에서 뭐 대선 무효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적 동의를 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정원이 결정을 하면서 좀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과연 여당이랑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냐 국정원이? 긴급하게 저 비상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소통을 했겠죠. 예, 뭐 그건 뭐 정치의 가장 A, B, C고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국정원장이 이제 단독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이런 정세적으로 굉장히 핵심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쟁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국정원장 할 자격이 없으신 거죠. 정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세 판단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연락이 있었다고 물론 뭐 그거 자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거나 뭐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국정원이든 대통령이든 정부든 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촛불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그 국정원 그 조사 개입이 그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했느냐 그래서 대선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 네.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난 이유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계속 지금 닉슨의 워터게이트 때부터 정치의 그 국내외를 망라해서 정치가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화가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진실을 규명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자꾸 다른 문제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스포츠 뭐 관심이 큰데요. 시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대선 패배 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운동장이 약간이든 많이든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나간 문제에서 이 끝난 경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는 페어플레이를 하게 해주십사. 그게 이제 국정원 혁신의 문제죠. 오늘 거리에 제가 우연히 현장을 지나다가 대학생 뭐 몇십 명 안 되는데 플래카드를 보니까 국정원 해체하라 이렇게도 써 있어요. 네. 학생들은 좀 혈기가 있으니까 과도한 이제 플래카드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좀 분노감이 담겨 있는 단초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새 정부에 요구되는 부분들은 이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NLL 문제처럼 다 뜯어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훨씬 더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그 국정원의 이 최고 책임자까지 올라간다면 MB정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인데 지금 엉뚱하게 참여정부로 뛰어넘어가 있어가지고 이 논란은 지금 역대 정부가 다 얽힐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 논쟁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여도 야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성과는 없다. 그러면 6월 국회는 또다시 정치 공방만 하다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공방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제가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론을 계속 주문드리는 것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은 조사를 하고 또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되는 좀 고단위 정치 협상을 통한 타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박 대통령께 조언을 하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이제 국정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매파 비둘기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경 노선을 가져가서 북한을 길들이게 할 때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도 저렇게 해보겠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무엇이 상책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싸움을 얽혀놓지는 않는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정확한 말씀이세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북에는 맞지만 내부 정치에는 맞기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